자, 안녕하세요. 6학년 사회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 교과서 96쪽에서 98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땅 독도를 알아봅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독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독도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독도는 독특한 지형과 경관을 가진 섬으로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솟아나온 용암과 화산재 등이 쌓여서 생긴 화산섬입니다. 경사가 급하고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주 아름다운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도 많고, 동물, 식물, 물고기, 무척추동물 등 엄청나게 많은 해양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해서 우리나라는 보호를 하고 있죠. 자, 독도도 우리나라 땅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주소가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매우 가깝고 맑은 날에는 망원경 없이 육안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독도의 행정구역상의 명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가 되고요. 도로명 주소로 따지게 되면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서도 쪽에 안용복길이라든지 이런 도로명 주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독도는 앞에서 말한 대로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화산섬이죠. 이 화산섬에는 울릉도도 있고요, 제주도도 있어요. 그런데 독도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울릉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화산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섬이에요. 자, 독도는 외로운 섬, 홀로섬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노래도 있잖아요.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아니에요. 독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요 동도와 서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89개의 크고 작은 바위섬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독도 이렇게 부를 때는 동도, 서도를 포함한 89개의 섬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요. 독도는 크게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작게는 주변에 크고 작은 바위섬 89개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독도는 원래 하나의 섬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오랜 세월에 거쳐서 파도에 의해서 침식작용을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된 거죠. 바닷속에서 독도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하나의 섬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돌섬처럼 보이지만 바다 밑으로는 커다란 해저산맥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화면상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것이 울릉도이고요.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는 안용복 해산이라고 하는 해산이 있습니다. 독도의 모습을 바닷속에서 보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법 큰 섬이죠. 자, 화면에서 본 대로 울릉도와 독도는 주로 조면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거의 같은 지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오키섬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본의 오키섬 일대 섬들은 주로 편마암으로 구성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도 독도는 일본과 상관이 없는 섬이다 라는 거죠. 자, 독도의 동도에는 배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독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독도 등대와 독도 경비시설도 있지요. 그렇다면 서도에는 독도 주민 숙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독도에서 유일한 식수, 그러니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겠죠. 독도의 유일한 식수원이 되었던 물골이라고 부르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현재는 여러가지 위생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독도는 물을 어떻게 먹나요? 네, 우리나라 기업 두산중공업에서 2007년도에 바닷물을 식수로 바꿀 수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 그러니까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해수 담수화 시설이 동도에 1개, 서도에 1개 배치되어서 이걸로 식수를 삼고 있습니다.
자, 독도에는 아름다운 바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밌는 게 한반도 지도 모양을 닮은 한반도 바위가 있어요. 어때요? 보이나요?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자, 겉으로 보면 사진상으로는 지금 동굴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세 개의 동굴이 하나의 바위섬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삼형제굴 바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는 뭘 닮았나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독립을 상징하는 문인 독립협회에서 세운 독립문의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독립문 바위라고 합니다. 어때요? 뭐 닮은 것 같죠? 자, 또 요 바위는 동도의 얼굴 바위예요. 사람의 얼굴 모습을 닮았다고 했는데 뭐 그럴듯한가요? 또 서도에는 코끼리를 닮았다 해서 코끼리 바위도 있습니다.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같네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갓 속에다가 받쳐서 쓰던 탄건하고 비슷한 모양이다. 그래서 탄건봉이라는 바위도 있네요. 뭐 탄건봉? 비슷하긴 하네요. 뭐. 자, 독도는 해양 생태계의 보물창고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차가운 바다인 한류와 따뜻한 바다인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 차가운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이 다 모이는 곳이죠. 이렇게 각종 해양생물이 모이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거북이 발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거북선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알록달록 화려한 돌산호라든지 몸통의 길이만 해도 40cm에 달하는 문어다리 불가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양 무척추동물 578종이 독도 바다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바다랑 비교했을 때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궁금하죠. 자, 울릉도에는 226종으로 독도가 울릉도보다는 약 2배가량 많이 살고 있고요. 또 서해는 624종, 독도보다 조금 더 많은데 그럼 서해가 어느 정도냐? 예, 서해의 갯벌에 624종의 해양 무척추 동물이 사는데요. 이게 굉장히 자원적 가치가 높아서 이 서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독도에 578종의 해양 무척추 동물이 산다.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 그대로 보물창고예요. 이런 것만 있냐? 진짜 보물도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바다 앞바다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불리우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일명 불타는 얼음으로 불립니다. 저렇게 불을 붙이면 불이 붙거든요. 얼음처럼 생겼는데요. 녹으면서 물과 메탄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닷속 미생물이 썩어서 생긴 퇴적층에 메탄가스, 천연가스 등과 물이 높은 압력으로 얼어붙은 고체 연료예요. 독도의 해저에는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약 6억 톤가량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럼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1리터에는 최대 200리터가량의 천연가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에너지 자원으로 환원을 한다면은 미래의 청정 에너지 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우리 땅 독도 두 번째 알아보는 시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336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며 동도 서도를 포함해서 89개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래는 하나의 섬이었지만 오랜 세월 침식작용을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자, 독도에 우물 하나 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우물 현재는 못 쓴다. 그럼 뭘 쓰냐?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먹는 물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독도는 각종 천연자원 및 해양자원이 풍부한 해양 생태계의 보물창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독도 하면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 안용복 떠오르죠. 안용복 신라장군 이사부 떠오르죠. 다음 시간에 독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교과서 99쪽에서 102쪽의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